커넥트 오늘 내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경제와 시장 변수를 점검하고 투자 전략을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고요. 네. 또 내일은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할 것인가 아주 기초가 주목됩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서 오늘 금통위가 열렸고요.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28일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은 미국 외에 그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일종의 심포지움입니다. 근데 이 미팅은 이제 FOMC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로 과연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것인가입니다. 이미 이제 FOMC 7월 의사록을 통해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무르익었다. 그렇지만 나올지 아닐지 9월 이후에 FOMC로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과연 언급이 된다면 얼마나 구체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도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프한 수준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과 테이퍼링 언급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이벤트로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 끝났을 때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은 완화적이구나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과연 테이퍼링을 할까라는 좀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의 둔화, 이 중심에는 또 소비가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그 앞서서 7월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소비와 관련된 둔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 판매가 이 와중에 또 전월 대비 1%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막연하게 우려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유의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월 대비해서 1% 이상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6% 이상 증가한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수치는 사실상 그 자동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실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소비가 여행, 여가, 외식 같은 부분, 서비스 지출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재화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소매 판매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같은 이제 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 소비자 내부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완전하게 좀 반영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좀 꾸준히 유의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을 포함해서 이제 3영업일만 지나면 8월 달도 끝납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경제 변수 좀 짚어주시죠. 일단 당장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그 발언, 특히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잭슨홀에 나오겠느냐 이게 제일 큰 변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월초에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경제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고용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두 가지 중에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고용이 남았는데 최근 2개월 동안 고용이 연속적으로 월간 10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또다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 변경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면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수치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지난 얘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프간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리 봤을 때 경제적인 거점도 아니고 이란과 같은 산유국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철수와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가 된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열어두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들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외국인 매도와 함께 또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오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게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 여러 차례 강조드린 것처럼 신흥국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취약해서 선진국에서 정책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증시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들은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고 자금 유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하락은 델타 변이 확산, 그다음에 중국발 급락,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망을 둘러싼 한국과 대만의 부진 등도 영향을 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의 접종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진국은 정책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가 덮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조건들은 하반기에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에서는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 신흥국 중에서도 굉장히 펀더멘털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국가인데 그렇죠. 그에 비해서 최근에 원화의 약세, 그다음에 이제 증시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과도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일정 부분 시장이 안정을 찾은다면 신흥국 내에서 한국 시장은 뭐 꾸준하게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정말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한 아주 애매한 시장입니다. 네. 자, 대표님 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사실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작년과 같은 급락 이후의 상승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좀 한치 앞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산 배분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일정 수준의 유동성, 현금을 꼭 보유하신 가운데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 특정 국가에만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자산이나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타나는 트렌드가 이제 증권하고 은행 등 이제 주요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중점 상품들이 전부 다 자산 배분형 상품 혹은 안정형 상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미뤄봤을 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실시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산 배분 상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다음 기회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보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자산 배분형 전략을 구사하실 때 좀 난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